자, 갑니다. 얘에 대한 최대값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얘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오, 보이는 게 없네요. 그러면 바로 그냥 미분 칩시다. 미분 치시는 순간, 뭐 할까? 어떻게 돼? 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거 인수분해 하시는데, 이거 인수분해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그냥 해볼까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자, 중학교 때 우리가 4개의 항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3개, 1개로 묶거나 2개, 2개로 묶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중학교 때 맨 마지막 제일 어려웠던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보이시죠? 어떻게? 4x 제곱으로 묶게 되면 x-3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 x-3 이렇게 되시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x-3. 그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인수분해 제일 어렵게 하는 그 인수분해 풀이 방법은 가장 그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푸는 방법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게 맨 마지막에 풀이 방법이었어.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여튼 자 이렇게 해서 4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 또 묶어낼 수 있는 게 있잖아. 4가 있으니까 4 묶어내시고 바로 인수분해 보이시죠?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물론 이거를 가지고 맨 처음부터 조리제법을 써도 되겠지만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괜찮죠? 그럼 얘가 만나는 점은 마일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3 하나 있고 괜찮죠? 그럼 마일과 1과 3은 그 간격이 다 어때? 같아요. 그렇게 내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가 는 0되는 왜 도함수가 궁금한 거잖아. 우린 도함수의 뭐만 따지면 돼?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마일 1, 3.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때의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순간이 똑같이 얘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F라는 것을 그려주시고 얘가 F'이라는 얘기였고 자 그랬을 때 하고 싶은 게 0서부터 4까지였어. 0은 여기와 여기의 정중앙이었고 4는 여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네요. 여기서부터 출발 송송송송 그리고 나서 4가 어디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할 건데 이것도 사실 판단하는 것을 배웠죠. 나 알려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4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1번, 2번. 4가 1번에 있을까? 2번에 있을까?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수지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설명해 드릴 건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비율 관계에서 나 이거 알려줬거든? 뭐냐면 잘 봐봐. 얘가 1대 루트 2였거든요. 얘가 1대 루트 2였는데, 우리가 이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길이가 2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2란 얘기는, 얘는 2 루트 2가 되는구나. 그치? 길이가 2루트 2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확인할 거는 얘가 지금 확실히 1인 걸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4가 어디에 있느냐야. 4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디를 확인해야 돼? 간격이 3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3. 3도 근데 2루트 2보다 어때?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야. 3이 어디 있죠? 이쪽에 있는 거죠. 이거 말한 거죠. 이쪽. 왜? 3이라고 하는 이 간격이 2루트 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여기가 4가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는 그러한 그래프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뭘 구하여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F 얼마가 최소값이고 3이 최소값이고 F 얼마가 최대값이고 F4가 최대값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안 할까요? 할까요? 네, 할게요. 그렇지. 마이너스 27, 4, 7, 4, 28, 108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9,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3 거기다 더하기 4 대입하면은 4, 4, 16 256 마이너스 256
마이너스 16, 32, 플러스 48, 마이너스 3. 되는데, 자, 지워질 거 지워집시다. 지워지시고, 또 지워질 거가, 여기 지워지면 16되네요. 여기 16이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마이가 되겠고, 여기 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3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34니까, 여기 있던 마 3, 여기까지 하니까 마 6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28인 거고, 그러면 28과 여기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80, 여기 하니까 1 되네요. 정답 1. 자, 얘들아, 요거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것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딱 바라보시면, 내가 이렇게 어떤 세 근, 그냥 서로 다른 세 근을, 서로 다른 세 근이 나오도록, 혹은 뭐 중근, 혹은 뭐 한근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범위가 아니라, 얘는 어떤 범위냐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죠. 어떤 범위야? 지금 1번 같은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음근, 그리고 한 개의 양근,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 그럴 때는 실제로 너희가 뭘 해주셔야 된다.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내가 상수만 냅두시고 나머지 다 넘기시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상수만 냅두시고 상수만 안 냅두시고 그냥 얼추 대각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대각 넘기면 더 짜증나는 게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얘 넘기잖아? 왜냐면은 이거가 이렇게 됐을 때가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이거 넘길 생각하시면 그래프 이거는 그리기 쉽죠. 왜 넘겼을 때 마이너스 x 세제곱에다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가 그래프가 좀 짜증나요. 어떻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9x 이렇게 그려져요. 교점이 만나는 게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그냥 상수만 냅두셔야지 이게 좀 더 쉽잖아. 알겠죠?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수만 냅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상수만 냅두세요. 그리고 나서는 다 넘길 겁니다. 얘만 냅두시고 나머지 다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넘기시면 자, 식이 A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9x 요따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를 가지고 뭐 fx라고 둘까요? 이 함수를 먼저 그려놓으시고 그래서 교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죠. 우리 교점의 x좌표가 이 실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뭐 보이시는 거 있나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미분하셔야겠죠? 네, 미분 쳐가지고 할게요. 마이너스 3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6x에다가 더하기 9 이렇게 되시겠고 얘가 0 되는 순간 이거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누시면은 얘가 부호가 바뀌는 게 너희가 잘못 보이게 되죠. 뒤바뀌게 보이게 되지. 마3으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나누지 마시고 마3으로 묶어주는 그런 생각 해주시면서 마이 x 마3 그럼 마3 x-3 x 플러스 1은 0 그럼 x는 몇 또는 몇?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일, 여기는 3. 그래서 부호를 따졌을 때 우리 F'을 그린 거고요. 부호가 음수, 양수, 음수 그려진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고 그리고 상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0,0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시는 그러면서 0,0 지난다. 얘가 얼마다? 마일이다. 얘가 얼마다? 3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시면 이 마일과 3 중에서 그 딱 가운데는 누가 있다고 했어?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렇죠? 1 평균 1이죠. 그 1이 있을 건데 그 1인 순간이 있을 건데 그 1보다도 사실 더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에 원점이 존재하겠죠. 여기 0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게 맞고 실제 값을 계산해도 f-1이 더 이게 절대값이 더 작아요. 얘의 절대값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확인할 건 뭐냐면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누가? f라는 그래프가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음근과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서로 다른 음근과 한 개의 양근. 1번. 두 개의 서로 다른 음근과 음근 쪽에서는 두 개나 만나야 되겠고 그 다음 한 개는 양수 쪽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가 0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고요. 그것보단 작아야 돼. 그러면서 누구보단 커야 돼? 누구의 함수값? 그것이 마이너스의 함수값보단 커야 돼. 그래서 f-1보다는 커야 돼. 누가? a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합시다. F마일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1, 2, 3, 마 9, 5단 크고 A 0. 정답은 그래서 네, 정답입니다. 자, 이번은 한 개의 양근과 음의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음수 쪽에서는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수 쪽에서는 그냥 지나야 됩니다. 이 딱 파란 색깔을 말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그냥 A는 얼마?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되고 3번 갑니다. 3번은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개의 음근, 음수 쪽에서는 하나, 그러면서 두 개의 허근. 허근은 이제 실수평면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않으셔도 괜찮죠. 그리고 음수 쪽에서만 하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뭐보다는 크다. A가 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고 F3은 마 27 플러스 27 사라지겠고 그냥 27 되겠네요. 27보다는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리하시고 자 얘들아 이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부등식에서의 증명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한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미분을 배우면서 지금 뭘 배웠냐면요. 만약에 그 도함수가 뭐 한다면 부호가 플러스라면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감소한다. 이런 걸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부등식 이런 거를 증명해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런 것을 보여라. 이거 보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모든 실수에서 라는 조건이고요. 얘는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를 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드리는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x축에 있는 그 x점들 그 각각에 대해서 사실 x축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야? 다 크다란 얘기지. 이 말 괜찮지? x축보다 다 어떻다? 다 크다. 맞아. 다 위에 있다란 얘기니까 결국에 걔네들을 다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걸 배웠었어요. 판별식 그 2차 함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게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 우리 어떻게 배웠죠? 양끝값과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의 최대, 그 극대극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 중에서 양끝값과 극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극소값이다. 이런 것, 다시 최소값이다라는 것을 배웠었다고요. 맞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몇 개만 비교하면은 함수 전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를 뭐 증명할 때도 우리가 이 x를 전부 다 비교할 필요 없이 이 fx 전체에 우리는 최소값만 확인해서 그 최소값 자체가 x축보다 붕 떠 있으면 이거는 만족해야 하네. 만족하죠. 다시 이 fx의 최소값 자체가 가장 낮은 값이 x축보다 붕 떠 있으면 x축보다 크면 0보다는 크면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만족해야 하네. 하죠. 그 얘기야. 나 지금 정리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해주면 돼? fx의 최소값을 뭘 통해서 구해? 미분을 통해서 미분을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얘의 그래프를 알기 때문에 언제 가장 내려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 가장 내려가 있는 그 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최소값이 0보다 더 크다를 확인하신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는 뭐 해주면 돼? 크다를 확인한다. 그냥 끝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하지만 정리를 쑥 할 거고 나는 여기에 함정 하나 있다고 그랬어.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fx의 어떤 값이 가장 낮은 값이 어떤 축보다 x축보다는 0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인 거죠. 그러면 그냥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거는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x는 a를 기준으로 이 작은 범위에서는 사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리는 거고 작은 범위는 볼 필요 없이 크거나 같은 범위만 보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자, 우리 생각해봐.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먼저 판단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그래프가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분에서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얘에서의 그 계속 올라간다면의 가장 낮은 값은 어디야? 시작하는 데 맞죠? 계속 올라간다면 시작하는 데가 제일 낮죠.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면 시작하는 데가 제일 낮죠. 맞지? 시작하는 데만 뭐가 되면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증가함수가 아니야. 어디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에서. 증가함수가 아니야. 그럴 때는 무슨 말이야?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순간도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이 이후에서의 뭘 확인하면 돼? 그렇지. 최소값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돼.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냐? fx가 증가함수일 때 어디에서? 당연히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당연히 여기 범위에서를 말하는 거죠. 거기 그렇게 적어드릴게요. 이때는 그때의 f가 뭐가 되면 된다. f가 f의 다시 f 어디가 a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너희가 말한 게 이거잖아. 시작점이 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소가 될 거기 때문에 증가한다면 당연히 최소값이 시작하는 점이 되겠지. 그 얘기 쓴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굴곡이 있어. 중간에 가장 내려가는 순간이 존재할 거야. 그렇다면 너희가 말했듯이 그때의 그 이후에서의 최소값을 확인해 주는 거죠. 또 아니라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봅시다.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는 크다를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x가 a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서 볼 거고 같을 때까지 볼 거야. 여기를 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증가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는 어디만 확인하면 돼? 시작점에서만 확인하면 돼. 시작점에서만 뭐가 되면 돼? 여기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맞지? 그 얘기 쓰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f가 뭐 한다면? 증가한다면 이때의 f 한 다음에 a 한 것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크면 되는 거죠. 그쵸? 크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f가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려가는 게 중간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최소값이 0보다는 크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fx가 최소값이 0보다는 크다. 자, 마찬가지로 합니다. x가 a보다는 크다일 때 자, 이때는 f가 증가함수라면 어떻게 될까? a보다 클 때 어떻게 되면 돼? 증가함수라면 a보다 클 때 증가함수라면 이거 만족시켜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되면 돼? FA가 0보다 야, 이 자식아. 크거나 같다. 그렇지. 아니,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 응. 됐죠?
야, 선병이 어깨 쪽으로 올라간 거야. 안 보이냐, 지금? 어? 아, 그랬던 거야? 아, 그랬구만. 다시. 집중. 얘들아, 증가함수가 아니래. 증가함수 아니라면 이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아셨죠? 네. 여기 등호가 들어있잖아. 당연히 x가 a보다 클 때잖아. a,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a인 순간에선 등호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빠질 거야. 하지만 이 이후에서가 어떻게 언제 내려가는지는 있어요. 내려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 얘 볼 거야. x가 a보다 클 때 똑같이 갑시다. 얘 f가 뭐라고 했어? 증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fa는 0보다 크다. 맞아? 야, 이거 봐. 야, 이러면 수소값이 0보다 크다? 맞아?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함정은 너희가 알듯이 요거죠. 요거.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애들 문제를 풀게 시키면은 사실 얘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 등호가 있어야 되고 등호가 없고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고 등호가 있고 그래서 등호가 없고 등호가 없고로 그냥 막 외우시면은 틀려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가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x가 요거거든. a보다 클 때야. 잘 봐. x가 a보다 여기 있어. a보다 클 때면 이쪽 맞아? 이쪽인데 이쪽에서 증가한대 계속해서 올라간대 어쨌든 클 때니까 등호는 없어 이렇게 해서 뽕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맞지? 올라가시는데 자 만약에 당연히 x축이 이렇게 생기는 거 괜찮아 닿아도 되겠니? 되는 거죠 증가함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순간 이후에서만 x축보다 위쪽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는 얘기인데 x축에 a에서 닿아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저거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얘들아 이것임을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것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상 성립하게 해보시면 되겠죠. 해봅시다. 뭔 말이냐면요. 모든 실수에서 이것의 가장 낮은 값이 어떻게 되면 돼? x축보다 크면 되죠. 그 얘기야. 그치? 예, 가볍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실수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그것도 미분을 통해서 이 단원에서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보이시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내가 만약 fx라고 한다면 자, 미분 칩시다. 4x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되시는 거죠. 자, 얘가 0 되는 순간 갈 겁니다. 4로 묶으시면 이거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라서 인수분해 바로 보이시죠?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그럼 x는 a 또는 요렇게 나오는 거라 여기서는 근이 안 나오고 그렇죠. x는 a라고 하는 그냥 근 하나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3차 함수인데 그 0 되는 순간이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고 최고차항이 양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a에서 한 번만 딱 지나는구나. 음수에서 양수로 한 번만이구나. 내려갔다 올라가는구나. 이게 F란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한 번만이야. 3차 함수인데 이렇게만 그리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그릴 거는 뭐야? 3차 함수에 뭐만 따질 거야? 부호만 따질 거야. 도함수니까 부호만 따지는 거야. 아셨죠? 얘가 부호만 따져야 우리는 원함수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우리는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A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다. A를 대입하시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이라서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3. 근데 이것이 0보다는 커야겠죠? 그러니 얘가 0보다는 크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을 나눕시다. 그래서 요따하고 요렇게 우리 요거는 a제곱 플러스 1 하나, a제곱 마이너스 1 하나. 여기는 얘는 항상 양수죠. 절대부등식이라고도 부르죠. 얘가 항상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날려버립시다. 날려버리시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 범위? 마일과 1 사이 범위. 정답이 됩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는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할 건데, 과연 얘가 이 x가 2 이상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증가함수인지, 혹은 얘가 중간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죠. 맞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가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맞죠? 증가감소를 판단할 거니까. 그러니 미분하시면 얼마야?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0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6으로 묶어주시면 요렇게 되시는 거야. 따라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x는 몇 또는 몇? 그렇지, 2 또는 마이너스 1. 즉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고, 얘가 f 프라임 그래프고 얘가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어디 이후만 확인할 거야? 맞죠? 여기에서 이후만 확인할 건데 얘가 뭐 한다? 그렇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어.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이것만 판단하시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어디서가 가장 낮은 값이야? 2일 때가 0보다는 어떻다? 크다. 그렇지. 그래서 F2가 0보다는 크다. 이것만 풀면 됩니다. 정답이고요. 일단 계산하겠습니다. 8, 2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A가 0보다는 크다. A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이라서 20. 정답입니다. 너희 거속시 알고 계시죠? 거속시 모른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사망, 그렇죠? 사망이죠, 사망. 자, 얘들아, 그 거속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풍뎅이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이렇게 이런 피라미드 모양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시고, 어쨌든 거속시. 그래서 거속시. 그래서 이게 어쨌든 거속시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거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리고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리고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외웠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속도라고 하는 것이 뭐야? 라고 한다면, 자, 우리 시간의 변화량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앞에서도 시간 x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했었죠. 지금 시간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타임이라고 해서 델타 t라고 하는 거예요. 델타 t분의,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움직임은 다 어디서 움직일 거라서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일 거라서,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이야. 여기. 그래서 x축 위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x 좌표의 움직임 xt 라고 부르겠습니다. 델타 x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죠.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괜춘? 그래서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그 평균 변화율 기억하시나요? 그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 두 점 사이에. 야, 이 자식아. 기울기였고, 그걸 가지고 극한을 보내시면 순간 변화율이었고, 그게 미분 계수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 항을 찾았더니 그게 미분, 도함수였다 이 얘기였어. 거기까지 갔던 건데, 자, 우리 도함수라고 하는 그 y''의 정의가 뭐였냐면 y를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델타 y라고 하는 y의 변화량, 그것을 델타 x라고 하는 x의 변화량, 이게 x의 변화량인 x의 y의 변화량인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분모를 어디로 보냈어? 0으로 보냈어. 분모를 0으로 보냈더니 이것이 도함수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얘에 대한 도함수가 나왔어요.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x라고 하는 그 위치 함수가 있을 거야. 그것을 가지고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버리시면 0으로 보내버리시면 얘가 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물리에서는 우리가 과학에서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그 용어도 따로 배웠었고요. 순간 속도라고 하는 용어도 따로 배웠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 수학에서는 그냥 순간 속도를 그냥 속도라고 보통 해요. 아셨죠? 보통 속도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보내버릴 거야. 얘가 뭐야? x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 x를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얘가 y를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얘기였잖아. 얘가 y를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얘기였잖아. 얘는 x라고 하는 위치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무엇이 나온다? 순간속도, 속도가 나온다 이 얘기야. 자, 우리 가속도에 대한 정의도 어떻게 배웠었니? 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배웠었고, 같은 이유로 이것을 가지고 리미트 해주시면 순간 가속도의 의미가 되겠죠.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그 A라고 하는 것도 얘가 V라고 하는 velocity라고 하는 그 속도의 앞글자를 따서 V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accelerate이라고 하는 그 가속도 영단어 있죠. 거기서의 A를 딴 겁니다. 거기서의 알았어. 아, 왜 그래 너희? 그만해 너희. 그만해.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서 리미트를 딱 취해 주시면, 자, V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T를 딱 뭐 해주시면, 그대로 뭐 해주시면, 미분해 주시면, 그래서, 자, 결론을 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과학이나 물리가 아니야. 과학이나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안 나와. 가볍게 생각하면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그것은 위치 함수, 위치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x를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다. 가속도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것은 v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그래서 너희는 요거 한 줄만 써두세요. 요거 가지고만 오늘 할 겁니다. 무엇이냐면 위치, 속도, 이것만 쓰고 딱 우선은 쉴게요. 10분 쉬겠습니다. 가속도. 자, 위치 함수를 방금 얘기했듯이 수직선상에서의 위치 움직임이기 때문에 x축 사경에서의 위치입니다. xt라고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xt라고 할 거고요. 얘는 vt, 얘는 at라고 쓰신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얘를 가지고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속도 나오고, 속도를 가지고 미분해주면 가속도 나오고. 끝. 여기까지만 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얘들아 쉬세요. 10분 쉽시다. 자,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트에서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이든, 그리고 적분에서도 맨 마지막에 하는 속도와 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 파트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거는요, 다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앞뒤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앞뒤로의 움직임 아시죠? 앞뒤로의 움직임이라면 우리 여기서 물리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고 벡터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쪽 방향을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고 내가 이쪽 방향을 가지고 5m/s로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이쪽 방향을 가지고 5m/s로 걸어가고 있다. 이러면은 이건 마이너스 5m/s로 걸어가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직선상에서 앞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 뒤는 당연히 얘 플러스의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219번 갑니다. 문제 진짜 어렵지 않게 나와, 얘들아. 여기 부분은. 자, 봐봐. 자, t에 대한 함수니까 내가 xt라고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더하기 12t라고 돼 있고요. 자, 이렇게 1번 돼 있습니다. t는 0에서 2까지의 평균 속도입니다. 야, 속도는 그냥 뭐분의 뭐야 라고 했을 때 시간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 그냥 저게 속도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냥 평균 변화율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야? 계산 어떻게 해? 2-0분의 x2-x0 이것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x2는 마8 더하기 24 x0은 0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8 정답이죠. 그리고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에서는 단위 때문에 틀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단위 때문에 걱정하고 단위 맞춰주고 이거는 물리에서 하는 일이고 수학은 단위 때문에 틀릴 일은 진짜 거의 없어요. 자, 2번 갑니다. t는 1에서 4의 속도와 가속도. 자, 우리 위치함수 알고 있습니다. 위치함수를 뭐 하면 속도함수 나온다. 네, 미분하시면 vt는요. 자, 갑니다.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2. 그럼 여기를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 함수.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t. 여기에다가 그대로 1 대입하시면 v1은 얼마다? 9. 자, a1은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6.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라는 표현과 시각이라는 표현 차이는 아시죠? 시간은 어떤 시간의 흐름. 우리가 시간의 흐름,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이라는 그 표현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 혹은 1시, 2시, 이런 것을 어떤 그 때를 말하시는 게 시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오타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표현인 거죠. 차이가 있는 표현이죠. 그쵸? 네.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냐? 이 얘기야. 지금 문제는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그랬어. 그리고 수직선상이래요. 자, 생각해봐. 운동 방향을 바꾼다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은요. 앞으로 가는 것을 내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고 뒤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다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는 앞으로 가는 이거는 부호가 뭐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부호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즉 속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 순간이죠. 0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런 거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갑자기 속도가 내가 앞으로 뭐 100m를 달리고, 뭐 100m/s로 뭐 달리고 있다고 뭐 생각을 해봐. 달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방향으로 내가 마이너스 10m/s로 뭐 갈 수가 갑자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천히 뭐 해야 돼?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순간이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연속적이어야 돼요. 내 움직임은. 맞지? 내 움직임이 앞으로 가고 막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띡 하고 이쪽으로 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내 움직임은 어느 순간 점점 뭐 하다가 멈추고 있다가 줄어들고 있다가 그러다 딱 멈추는 순간이 존재하겠고 그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렇다면 그게 움직임이겠고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렇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야. 속도의 부호는 다시 속도의 함수가 이거였잖아. 우리 속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함수? 속도 함수. 맞아? 그럼 얘가 얼마? 0 되는 순간? 얼마니? 마3으로 묶으면 t-2, t 플러스 2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마이 또는 2가 되는데 시각은 우리가
마이너스 2초, 마이너스 3초 이런 거 얘기하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몇 초? 2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신다면 우리 맨 처음에 어떤 함수를 말해줬죠? 이거 무슨 함수죠? 위치함수죠. 자, 위치함수를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위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함수에 다시 운동방향을 바꿀 때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속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말하시는 거고, 그 얘기는 위치함수의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그 얘기는 원함수를 기준으로 무슨 점? 앞에서 배웠던? 자, 다시. 자, 지금 3번이 뭐라고 돼 있어? 운동방향을 바꿀 때야. 운동방향 바꿀 때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얘기는 속도의 부호는 바뀔 때고, 맞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야. 이거 위치함수야. 위치함수를 기준으로 속도함수는 무슨 함수? 위치함수를 기준으로 속도함수는 위치함수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야 되니까 위치함수를 기준으로 속도함수는 위치함수의 도함수지. 위치함수의 도함수지. 위치함수의 도함수지. 여기까지 괜춘? 그럼 잘 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이거는 자, 원함수에서의 어떤 점을 말하는 거야? 원함수에서의 0이 되는 부분. 아휴, 진짜. 극점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 앞에서 배웠던 게 그거 크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극점을 말하시는 거죠. 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라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원함수의 극점을 말하시는 겁니다. 자, 얘들아.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똑바로 던진 T초 후에 뭐라고 그랬어? T초 후에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의미하는 게 뭐야? 얘 HT가 의미하는 거. 자, 위치, 속도, 가속도. 뭐야? 위치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위치죠, 얘. HT 위치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하면 속도 나와? 그렇지.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그럼 뭐 하면 가속도 나와? 속도를 미분하면. 그렇지. 아니,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당연히 얘가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높이니까. 높이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갑니다. 그럼 V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t 더하기 5. 자,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0. 야, 1번 봐, 1번. 야, t는 1일 때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야, 1번 속도와 가속도인데 t는 1일 때야. 물체의 속도 v 1 계산 어떻게 해? 1 대입하면 돼. 그럼 얼마? 네, 마이너스 5 정답. 그럼 속도와 가속도니까 a 1은 얼마야? 마 10 정답. 자, 2번 갑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10m 높이에서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 여기가 10m야. 여기가 10m야. 여기가 지면. 자,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여기서부터 물체를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금 물체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지, 그치? 그럼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자, 최고 높이 도달할 때까지 지금 최고 높이 도달하는 이 순간이 있을 거야. 자, 이 순간을 찾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는 이 것들 나오는 함수들 몇 개 없어. 뭐야? 위치, 속도, 가속도 이거 세 개거든? 맞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 셋 중에 뭐가 0일까? 아셨죠? 자, 간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이 순간 뭐가 0일까? 속도가 0이죠. 그러면서 속도의 부호는 어떻게 돼? 바뀌겠죠. 속도가 0인 순간 찾으시면 돼요. 아셨죠? 속도야 0인 순간 찾을 거야. 얘가 0 되는 순간 t는 언제야? 그냥 2분의 1 되는 거고 내가 궁금한 그때의 높이는 h 2분의 1 계산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2분의 5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10이야. 괜찮? 그러니 여기 계산하면 4분의 5에다가 여기는 4분의
45. 정답.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여기 10m 높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땅에 떨어졌어. 자, 땅에 떨어지는 이 순간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셋 중에 뭐가 0이야? 위치가 0 되는 거죠. 자, 위치가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0 되는 이것이 0 되는 이것을 풀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풀게. 자, 저거 풀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를 뭐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 t는 2. 끝났죠? 그래서 t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v2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얼마?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 정답. 너희는 1번, 2번, 3번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첫 번째는 뭘 적어줄 거냐면요. 자,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시간 t의 변화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 자, 여기도 시간 t의 변화율에 대한 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 t의 변화율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 이게 곧 뭘까? 시간 t의 변화율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 뭐야? 이게 뭐죠? 속도. 너희 느껴지죠? 속도라는 거. 속도라는 거 느껴지죠? 맞죠? 이거 속도라는 거 느껴지죠? 자, 이거 속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 속도를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살짝 바꿔볼게. 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몇 시간, 5시간, 6시간, 나 잠이 8시간 정도 잤어. 뭐 이런 느낌이야. 아셨죠? 근데 얘가 이거를 시각으로 바꾸는 순간 이거는 어떤 정오 아니면은 자정 이런 느낌으로 어떤 그 순간을 말하시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시각 t에 대한 이건 변화율이 아니라 그때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 이것이 곧 뭐를 말하는 거냐면 얘에 대한 극한을 말하는 거고 델타 t를 어디로 보낸? 0으로 보낸 이것이 순간 속도를 말하시는 거죠. 이거 괜찮으신가요? 이거 계산 어떻게 했죠? 그냥 x를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래서 미분했죠.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끌어낸 겁니다. 이해를 하고 이끌어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말들을 써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 써줄게요. 시, 각, t에 대한 쓰세요 이건. 길이, l의 변화율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나오고요. 또 시각 t에 대한 넓이 s의 변화율 이런 거 하나 나오고요. 시각 t에 대한 부피 v의 변화율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겁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어떻게 했었죠? 위치 x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미분? t에 대해 미분했죠. 계산했었죠. 그럼 얘 어떻게 미분? 길이 l을 가지고 뭐에 대해 미분? t에 대해 미분. 얘는 넓이 s를 가지고 t에 대해 미분. 얘는 부피 v를 가지고 t에 대해 미분.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셨죠? 저 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이 걸어간 길이가 90t라고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t분이 지났으니까 90t미터가 되는 거야, 단위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닮음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L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끝은 여기잖아. 맞아, 아니야? 그림자 끝이 위치가 이만큼이 지금 변하고 있어. 맨 처음엔 그림자 끝이 여기 있었겠지.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던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t분일 땐 여기까지 왔던 거야. 맞지? t분일 땐 여기까지 왔어. 그림자 끝이. 그럼 t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의 그것을 뭘 해줘야? 미분해 주셔야. 그래야 그때 이 속도가 나온다. 이 얘기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의 변화율을 가지고 뭐 해주셔야? 미분해 주셔야. 그럼 그림자가 이만큼의 그 그림자가 움직인 위치의 변화율은 계산 어떻게 해? 비례식으로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계산한다? 몇 마이너스 몇? L 마이너스 90t. 자, 그러면 L 마이너스 90t 대 1.65는 L 대 3. L 마이너스 90t 대 1.65는 L 대 3.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에 의해서 1.65L은 얼마? 3L 마이너스 270T가 되는 거죠. 괜춘? 자, 그러니 얘 넘겨주시면 얼마야? 1.35L. 그럼 1.35L 한 것이 얼마야? 270T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얘를 가지고 L은이라고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하죠. 내가 여기서 가지고 100 곱할 겁니다. 그러면 00 곱해줄 거야. 이렇게 들어가겠고, 괜춘? 그래서 135 날려버리시면 몇 들어가? 2 들어가죠. 그래서 2. 그래서 200T입니다. 누가? L은 200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T분일 때 200 이렇게 딱 됐다는 얘기죠.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1번. 얼마? 200m per 분. 자, 선생님 이거 단위는 어떻게 쓰나요? 자, 지금 단위가 미터가 단위였고 분이 뭐였기 때문에 시각에 대한 단위였기 때문에 그냥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내가 단위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요. 우리 물리 같은 경우는 막 시각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위치 뭐 미터 단위 있고 거리 단위가 있고 근데 거리가 단위가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그러면 그런 거 맞춰주고 시간 단위도 초가 있고 시간 단위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 맞춰주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어. 아셨죠? 나눠주는 거잖아. 자, 그럼 2번 갑니다. 뭐라고 돼 있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자,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길이의 변화율은 계산 어떻게 한다?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길이가 어디죠? 여기야. 그럼 얘가 지금 L이 200t였기 때문에 이만큼은 얼마? 110t. 그래서 정답은 110m per 분. 정리하시고요. 자, 이것의 의미는 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잘 봐. 결론만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하기는 좀 쉬울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얘 200이죠. 얘 200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써져 있어? 1번은 뭐 계산했던 거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치? 자, 우리가 지금 뭐 알고 있냐면요. 3m짜리 가로등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t분 동안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몰라요. t분 동안 움직이는 거 내가 그냥 설정한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야. 이 사람은 90m 당 1분당 90m 움직인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분당 90m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여기 가로등이 딱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90m 움직여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걸 하냐면은 이게 뭐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림자 끝이 1분당 몇 미터 들어가는지 알아.
그게 몇 미터 늘어난다? 200m. 1분 지나면 몇 미터 늘어났다? 200m. 2분 지나면 400m. 3분 지나면 그 얘기야. 1분당 이렇게 늘어난다 이 얘기야. 지금 여기 90m per 분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1분당 90m씩 간다 였잖아. 이 사람은 1분당 90m씩 간다.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얘는 1분당 200m씩 간다야. 그거를 계산한 거야. 이게 숫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쉬운 거지. 이게 나중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변수를 가지고 어떤 그 순간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똑같아요. 미분했을 때는 0 되는 것에 대한 개수로서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분했을 때 얘가 0 되는 거. 얘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그런 거 3개 그려봅시다. 이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한 번 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여기는 없는 거, 여기는 있는 거, 얘는 2개짜리. 자, 근데 증가하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해야겠고 감소하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마일과 3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일과 3이 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를 가지고 미분하시면 마 3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ax 더하기 b 얘가 0 되는 그 값 자체가 우리는 마일과 3이니까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써볼게요. 마일과 3을 더하시면 2가 되겠고 그것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 3분의 2a. 자,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 마이너스 3분의 b가 2분의 곱. 따라서 b는 얼마? 9 하나, a는 얼마? 3 하나. 물론 그냥 대입하셔도 되죠. 네. 마일 대입해서 성립, 3 대입해서 성립. 얘들아 우선 쉬었다 갑시다. 쉬세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몇 가지? 3가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몇 가지? 3가지. 똑같고요. 그 그래프의 개형을 따지는 기준도 똑같다고요. 어떻게 한다?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의 개수로서 따진다. 자, 얘 미분하면 2차 함수고요. 는 0이라고 했을 때의 근의 개수는요. 2개 또는 1개 또는 0개 맞죠? 그래서 얘가 미분했을 때는 0이라고 했을 때의 2차 함수. 그럼 2개라고 한다면 요렇게 혹은 요렇게 혹은 요렇게. 자, 1번, 2번, 3번 케이스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몇 번? 2번, 3번.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것의 근이 1개 또는 0개여야 된다. 판별식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좋습니다. 자, 미분합니다. 그러면 0의 근이 여기서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3x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라고 했을 때의 판별식 얼마? 짝수 판별식 갑니다. 2, 4 마이너스 3k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k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41번) 푸셨나요?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a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3차 함수다라는 얘기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로 나뉜다? 3가지로 나뉘고 그것은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의 개수로서 나뉘어진다. 그래서 얘는 최고차이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요거 or, 요거 or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라 그래프가 요것밖에 될 수가 없다. 극대극을 모두가 된다. 그래서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몇 개? 2개. 그렇죠.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이 2개야.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이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미분합시다. 2ax. 아이고, 제곱이죠. 세제곱이었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 되겠고, 3ax 제곱 되겠고요. 더하기 12x 더하기 15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는 0이라고 했을 때의 우리는 짝수 판별식 들어갑시다. 그것이 0보다는 커야지 우리는 2개의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66에 36 마이너스 3a
에다가 15-3a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바로 좀 들어갑시다. 뭘 들어갈 거냐면 여기서 3, 9로 좀 나눌게요. 9로. 9 나누시면 4. 9로 나누시면 3 안에서도 한 번 더 나눌게요. 5. 요렇게. 그럼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인정? 따라서 4-5a 더하기 a제곱 0보다 크다. a제곱 마이너스 5a라고 하는 곳에 더하기 4가 0보다는 크다. 따라서 a가 1과 4 어디 범위? 바깥 범위. 그런데 a는 0은 아니다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런 식이니까 이것의 정답은 a가 0보다 작거나 a가 0과 1 사이거나 a가 4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다음 페이지. 자, 242번. 자, 요거 보세요. 여기 x는 2에서 극대값 3분의 4를 갖고 라고 했어. 야, 이거는 그냥 x는 2에서니까 자, 이거는 나 어떻게 푸는지만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함수값을 말합니다. f2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다라는 거. 그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의 미분계수는 얼마다? 0 된다. 그리고 나서 극소값을 갖는 순간은 f 프라임 얘가 얼마다? 0 된다. 그런데 F2가 궁금하다. 아니죠? 마이너스 2가 궁금하다. 이 얘기야. 왜? 걔가 K라고 했거든. 극소값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연립해서 문자 A, B, C 세 개를 구할 수 있다. 이 세 개를 구하시면은 이 식 다 나온 거고요. 거기다가 미분한다. 아니 그냥 이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K 값 나올 수 있다. 아셨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끝. 이거는 요 정도만 안 해요. 요거랑 같다라고 드시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이 서로 다른 세 개다. 결국 3차 방정식이야. 넘겨주시면 6x제곱, 넘겨주시면 플러스 9x, 그리고 마이너스 a는 0.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의 3차 방정식은 우리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서로 한 세 개를 가지려면 극대극소의 곱이 그렇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얘기죠. 우리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극대극소가 있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의 개형 중에 서로 다른 세 근은 그럼 거기를 뚫고 지나가셔야 얘가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잡으시면 h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고 는 0이라고 하겠고 3으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 그래서 x는 1과 3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를 가질 건데 h에다가 1 대입한 거와 h에다가 3 대입한 것이 방금 얘기했던 음수가 나와야 된다. 자, 27 마이너스 9류 54 플러스 27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는 작다라 이렇게 되겠고요. 되겠고 따라서 됐는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플러스 1이니까 결국 a-4라고 하는 거 하나 a라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된다. 0과 4 사이. 모든 정수 a 값을 구하여라. 값을 뭐예요? 구하여라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값을 뭐하라? 합을 구하여라. 그러네요. 1, 2, 3. 좋아요. 야, fx와 gx가, 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야, 봐봐. 야, fx와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봐봐.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다. 야, 누가 더 위쪽에 있다? fx가 더 위쪽이다. 그래서 fx가 더 위쪽이다. 무슨 말이야? 5x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 10x에 대한 제곱, 더하기, a가 더, 어떻다? 크다. 알겠어? 더 크다. 누구보다? 5x제곱, 더하기 누구보다? 10보다. 알았어?
이 얘기야. 자,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시작합시다. 야, 넘기고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넘겨주시니까 5x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5x에 대한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시는 거고 요렇게 이것이 0보다는 크다. 이것을 만족하는 거. 자, 이것이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 전체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hx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죠. 얘 미분 쳐서 얘가 언제 이 사이에서 과연 증가하는 함수인지 과연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가는 함수인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미분 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몇 x? 15x 제곱 마이너스 30x 이렇게 되는 함수라서 그럼 얘는 언제 0대 0과 2에서 그럼 0 이후에서 얘가 그래프의 모양이 이게 H'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은 증가 0, 감소 0, 증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0 이후에서는 이게 아까 말했듯 계속해서 올라가는 함수가 아니구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순간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만 확인하자? 최소값이 어디서만? 2에서만 확인하자. 2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단? 그치.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H2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다를 확인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되셔야겠죠. 이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H에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바로 40 마이너스 60 더하기 A 마이너스 12 0보다는 크다 이렇다고 되는 거고요. 그럼 A라고 하는 것에 여기는 마20 여기까지 마30 넘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나머지는요, 집에서 한번 풀어 오시고요.